201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을 둘러 가른 전쟁이 시작된 지 만으로 어언 60년. 그와 함께 저 휴전선도 우리 민족의 지도 위에 뚜렷이 분단의 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숱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같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휴전선을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기록한 성웅 이순신의 난중일기,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은 모두 잘못을 경계하고 훗날 환란이 없도록 삼가고 조심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록들은 모두 1592년에 시작해 1598년에 끝난 임진왜란,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한 7년간의 전쟁의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려 60년간 언제 끝날지도 모를 휴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수많은 6.25 전쟁의 기록들 속에 6.25 전쟁 당시 국군 사진대 대장으로 참전했던 고 이민식 사진대장의 일기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 이민식 사진대장의 기록들을 통해 60년 전 그날로 돌아가 6.25 전쟁의 시작과 끝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이민식 대위의 큰아들인 사진작가 임정희 씨의 작업실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 66세. 그 역시 아버지처럼 한평생 경제개발과 함께 변모해가는 대한민국을 카메라로 기록해온 사진작가입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아버님이 남기신 6.25 전쟁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민식 대위는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결혼한 이듬해 아내와 어린 아들만을 데리고 서울로 월남해 삼각지에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을 북에 두고 옴으로써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그만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서울 삼각지 로타리에 이제 한미 사진 카메라점이라는 걸 이제 운영하면서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창설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조선 경비대가 창설되는 과정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하시다가 그런 정은 정보계통에 있던 분들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아마 1948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년 648기 2반이라는 특기반에 이제 들어가셨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국방부에 이제 사진대를 이제 편성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기대했습니다. 이민식 대위의 6.25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해방 후 몇 년이 흐른 뒤 가족들과 행복한 어느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동부 이천동 한강 모래사장에서 속옷바람으로 수영도 하고 해질 무렵까지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이 내일은 또 우이동에 가자고 졸라댄다. 이민식 대위는 소위로 임관한 이듬해 서울 명동 육군 정원국에 배치됐고 서울 가회동에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북한군은 38선을 따라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기까지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연락병이 비상소집이라고 집으로 달려왔다. 정원국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단과 유선통화가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에 L4 정찰기가 떠 있었다. 38선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일요일 날이니까 전부들 집에서 이제 고요히 잠들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이놈들이 밤에 쳐들어와 가니까 새벽에 이제 이 탱크를 앞세우고서 왔었어요. 각 통신사를 통해 6.25 전쟁 발발 뉴스가 세계 각국으로 타전되자 6월 26일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전쟁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너도나도 짐을 싸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달픈 피난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민식 대위의 기록은 이때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홍보 사진이 아닌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기록 사진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7일) 화요일 정원국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도 오늘 괴짝 2개씩을 가지고 한강 이남 시흥 보병학교로 이동했다. 한강교로 가보니 TNT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오늘 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진을 찍었다. 노량진에서 이제 육군본부 지부가 아닌 노량진에서 안양으로 해서 시흥에 아마 집결을 이제 하는 그런 와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 대원들을 이제 한 서너 명을 이제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노량진 쪽에서 촬영한 게 있어요. 아버님이 지상에 찍은 건 이제 거의 다 찍었죠. 이제 건너가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서울중앙청에 인공기가 걸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의 주인이 바뀌고 만 것입니다. 각 언론사와 중요 기관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고 북한군은 보모도 당당히 T-34 전차를 앞세우고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이민식 대위 역시 가족들을 시흥에 그대로 둔 채 피난민과 후퇴하는 국군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록하며 전선을 따라 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구적인 후퇴가 아니고 뭐냐면 일시적인 후퇴, 작전상 후퇴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북진할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 돌고 또 그런 줄 알았고. 1950년 6월 29일 유엔군은 급박한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 극동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한국에 급파합니다. 전선의 급박한 상황을 확인한 메가더 장군은 7월 5일 미 24사단의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 부대를
오산 전투에 투입시킵니다. 이들은 맹렬히 북한군과 싸웠지만 소련의 첨단 무기와 정예화된 북한군에게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스미스 부대는 단지 6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을 뿐 150명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72명의 포로를 북한군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1950년 7월 6일) 목요일, 미 육군 24사단 스미스 부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진대원들과 함께 대전으로 남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가족들은 무사한지.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서울에 이제 남아 있었죠. 네. 그래도 이제 외삼촌이 많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해동이라든가 뭐 서대문이라든가 원남동이라 이런 데 좀 피신해서 서울에 이제 살다가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그 화신백화점 뒤에 거기 무슨 한옥 그 지하에 이제 은돈에서 이제 살던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납니다. 오산 전투의 승리로 북한군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지고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거리는 군인들과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자신의 집을 버리고 이제는 갈 곳 없는 피난민 신세가 되어버린 시민들. 수원 이남까지 밀려내려온 피난민들은 피로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6.25) 때 제가 9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4남매가 남겨져 있는데 다 어리죠 뭐. 고아원으로 갔지. 고아원에 가서 거기 가면 일단 이제 밥하고 이제 잠자는 건 해결이 되니까 그때 당시는 뭐 누가 정말 그 어린 것들이 굶어서 이틀 3일을 굶어서 있어도 자기네 입에 풀칠하기가 힘드니까 그 돌볼 그런 여유들이 없었죠. 1950년 7월 10일 월요일, 충남 연기군 전이면 부근에서 적에 파괴된 T-34 전차 세대와 양손이 전깃줄로 묶여 총살된 미군의 시신도 찍을 수 있었다. 향상된 사진은 제일 먼저 AP통신의 신하범 기자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 사진 중 해외로 보내진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7월 12일자 전 세계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단번에 세계인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후미진 계곡과 수풀로 울창한 산속에서 외로이 죽어간 유엔군과 국군의 죽음을 기록한 이 사진들은 훗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충북 영동은 수도사단 제1연대가 진천 청주에 걸쳐 지연작전을 전개하던 중 전사한 강태소 일병의 유해가 발굴된 곳입니다. 강일병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무려 58년 만에 올해 82세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총탄 자욱이 선명한 강일병의 수통과 그가 전쟁터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세대를 넘어 보존돼야 할 6.25 전쟁의 또 다른 소중한 기록입니다. 당시 그 개인호라든가 그 빵카에 그대로 묻혀서 그야말로 있는 것을 이 유해 발굴 현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가 전투의 어떤 그
치열함이라든가 상황의 어떤 긴박감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원하자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고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됩니다. 전선을 따라 끊임없이 남하하던 이민식 대회는 그중 한반도의 최남단 도시인 부산에서 마지막 희망이 될지 모를 기록들을 카메라에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5일 화요일,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여기 부산에서 더 이상 남아할 곳도 이제 없다. 학생들까지 너도 나도 전투에 지원하고 있다. 유엔군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주려나?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지휘 아래 부산항에 다국적 유엔군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에 대항할 수 있는 변변한 탱크 하나 없던 국군에게 유엔군의 첨단 군 장비가 부산항을 가득 메워 나갔습니다. 한국군은 개전 초부터 이미 제대로 된 전투를 잘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공산군에게 끊임없이 밀려만 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메가더 장군의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한국 전쟁은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단기간에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저지선까지 밀려 내려온 유엔군과 국군은 마침내 1950년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칩니다.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대구 북방 22km 위치한 다부동은 대구 방어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일 다부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형상 아군은 10km 남쪽으로 철수가 불가피하며 대구가 적 지상포화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식 대회는 바로 이곳 다부동에서 그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는 추억과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1950년 8월 5일 토요일, 낙동강 방어선인 대구 근교에서 영국 처칠 수상의 아들인 랜돌프 처칠 종군 기자를 만났다. 영국 수상의 아들 랜돌프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종군 기자로 지원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분이 이건 영국군 소속으로 아마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하면서 이제 영국군에 이제 배속을 된 모양인데, 아버님한테 이제 그 취재 요청을 이제 받았대요. 적진을 이제 촬영하고 이제 오다가 적진은 이제 포탄시를 이제 받다가 부상을 좀 입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군요. 이렇게 다부동 전투는 무려 55일간에 걸쳐 국군 제1사단을 비롯해 총 9개 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치룬 결과 아군의 희생은 만여 명에 이르고 적군은 17,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어 개전 이후 가장 참혹한 전투로 6.25 전쟁사에 기록됩니다. 아군과 적군을 포함 3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던 다부동 전투의 그 아픈 흔적들은 60년이란 세월의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분도 다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다부동이라는 데는 이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후의 보루죠.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요 밑에가 도로가 있어요. 요 밑에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1기병사단하고 24사단 보급로입니다. 여기를 점령이 되게 되면은 보급로가 끊어져요.
여가. 그러면은 그 데이비스 라인에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청도에서부터 울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산까지 걸려가게 되면 대한민국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일 동안에 16번의 공방을 합니다. 이런 데는 편편하죠? 예. 이게 그 당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위야, 이게 밑이고 이게 요거를 이용해서 요가 6박전 자리예요, 요가. 요거 조금 들어가 6박전 자리. 그 넓어 가면. 이 바위가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람 중대장 살린 자리야. 6년 넘어갔어. 이렇게 6.25 전쟁의 기록은 문서나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깊은 골짜기 작은 돌 하나에도 6.25 전쟁의 생생한 기록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6.25 전쟁의 상흔의 기록들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전 초기부터 많은 유엔군 중에도 미군의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6.25 전쟁을 통해 전사자 3만 7천 명, 부상자 9만 2천 명, 또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은 8천 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소도시인 세크라멘토. 그 북쪽 인근에 아주 작은 마을 로즈빌이 있습니다. 1950년 당시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했던 이 도시의 마을 청년 600여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참전 후 불과 며칠 만에 참전 군인의 반수인 300여 명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이 로즈빌입니다. 이곳은 로즈빌 6.25 참전 용사들의 가슴 아픈 기록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마이도 기념공원입니다. 기념공원 곳곳에 있는 추모비에는 전사한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전쟁의 기록들이 추모비마다 가득합니다. 저는 왜안 보여요? 네. Number one man here. 그 당시에 로드빌이 인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한 만여 명밖에 안 되는 데서 그 많은 그 군인들이 출전했던 것은 로드빌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애국심이 강하고 이 사람들은 비단 6.25 참전뿐 아니라 2차 대전 때도 많이 참전했다 합니다. 워싱턴 남서쪽 소도시 아난데일. 미국 참전 용사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도운 것 말고도 1950년대 대한민국의 자연과 소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Good evening and welcome. Welcome. It's nice to have you. 6.25 전쟁 당시 공군 정훈 장교로 수원에 파견됐던 진 굴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952년) 크리스마스 즈음 어렵게 컬러 사진기를 구한 그는 전쟁의 허무함과 상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을 컬러 사진으로 담아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6.25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도와줬던 고아들은 이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아직도 진 굴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said, we got clothes down here. I said, okay, I need a couple of 3 airmen to go with me, and we're going to go take clothes to the orphanages. And so we had enough clothes for every kid in all 3 of the orphanages in Suwon to have clothes. 1950년 진 굴드가 찍은 사진 속에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쩌면 조만간 색동 저고리를 벗고 군복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민식 대위의 6.25 전쟁에 대한 기록 중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할 사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년, 소녀병들의 기록입니다. 병역 의무와 무관한 14세에서 17세 소년, 소녀병 만여 명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를 시작으로 여러 전선에 배치되어 같은 또래 북한군 소년병과 목숨을 걸고 비극적인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즈음 이민식 대위는 군복 주머니에 서울의 어머니와 집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남기고 장렬히 전사한 당시 중학교 3학년의 이유군 학도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50년 8월 24일) 목요일, 포항 전투에서 동성중학교 학생들 수십 명이 전사했다. 또 다른 학도들이 지원해 오겠지만 낙동강 방어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학생들만큼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을까? 그 당시의 상황은 전 국토가 92%가 점령되어 있습니다. 인민군한테. 거기 대구하고 부산하고 여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토가. 옆에 금방 이 얘기하던 친구가 픽 쓰러진단 말이에요. 총 맞아 죽으니까 이게 죽음이구나. 그래 오싹하고 이놈도 뭐 참 급소에 맞은 놈은 말소리 먹고 죽지만은 어설프게 맞은 놈은 아프다고 과음 지르고 엄마 약하고 아버지 약하고 막 오만 과음을 지르고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내 빼긴 내 빼야 나도 어디로 뭐 숨어야 되겠는데 발이 안 떨어지니까 오금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만큼 죽음이 어떤 것인지 실감을 했다. 쉼없이 계속된 전쟁은 수많은 피난민들과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낳았고 부상자 역시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950년 9월 8일) 금요일, 대원들과 영천으로 이동 중에 집차가 전복되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병원에서 랜돌프 처칠도 부상을 당해 본국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총탄이 내려오는데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그 본분을 일할까 일을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좀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송환을 된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다부동 방어 전투에서 승리한 국군은 제7함대 사령관 스트러블 장군과 함께 부산의 집 앞에 있는 병력을 이끌고 인천으로 향합니다. 또한 9월 초 일본의 사세보, 고베, 요코하마에 주둔해 있던 상륙군을 승선시켜 9월 10일 일제히 인천으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의 명령으로 수많은 유엔군이 새로운 전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적의 전선을 단숨에 끊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전황을 일시에 바꿀 이 위대한 작전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던 이민식 대위는 유엔군과 함께 인천으로 향합니다. 이제 서울의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1950년 9월 14일 목요일. 2, 3일 동안 수성선에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왔다고 해서 선상에 나와보니 많은 전함들이 바다에 떠 있다. 가끔 한포 사격 소리와 기관포 소리가 들린다. 함내 방송이 나왔는데 이제 상륙이 15일 날 한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상륙한다 하니까 참 부모 생각도 나고 하여튼 아주 모든 것이 참 교착됐습니다. 네.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 있는 19척의 선두 함대는 일제히 인천을 향해 한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메가더가 실시한 이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월미도 상륙, 두 번째는 인천항 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수복이었습니다. 배가 높아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 보이는데 그걸 하성망 있잖아요. 배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타고 그냥 애망소총이 우리 키기만 해요. 길이가. 그거 메고 배낭 메고 큰 무거운 철모 쓰고 그냥 하여튼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렸더니 그 LCVP 그 뚜껑이 없는 배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일개 소대가 상륙을 해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아마 배 해상을 달렸을 겁니다. 1950년 9월 15일 금요일, 국방부 선발대와 종군 기자를 인솔하여 월미도로 상륙했다. 한포 사격이 빗발치고 군하가 진흙의 절반쯤 푹석푹석 빠지며 육지를 향해 뛰어갔다. 해안가에는 수많은 연합군의 함성 소리가 가득하다. 공격을 개시한 당일 오전 8시 1단계 목표 성공 소식이 작전 지휘부에 전달됩니다. 한미 해병대가 월미도에 상륙한 것입니다. 상륙정 260척, 지상군 7만 5천 명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군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9월 16일 새벽 북한군은 인천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6.25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는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일거에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실 인천은 지형적으로 상륙작전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또 기간 중에도 북한군이 총공세를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그의 작전 계획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8일 월요일, 부대 이동 중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끄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 영등포 국민학교에 도착했다. 서울 시내 쪽으로 계속 비행기 공습 폭격 소리가 요란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가전이 전개될 것 같다. (9월 25일) 서울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26일 아침부터는 북한군의 저항도 한풀 꺾여 이젠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9월 28일 국군은 서울을 완전히 수복했습니다. 북한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지 석 달 만의 일입니다. (9월 29일에는) 서울 수복을 축하하는 서울 수복식이 거행됐습니다. (1950년 9월 26일) 화요일,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너무도 달라져 있다. 남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청과 주요 건물들이 계속된 폭격에 폐허로 변했다. 화양리로 해서 남산 올라왔다가 남산에서 이제 서울에 포염이 쌓인 이런 모습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해놨고 서울시가전 하면서 중앙청이 이제 탈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앙청이 이제 탈환되면서 아버님이 9.28 서울 수복될 때 우리 가족하고 이제 아버님이 만나면서 이제 감회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1950년 9월 30일 서울 수복 후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유엔군은 북진을 결정하고 10월 1일 국군 제34사단이 먼저 평양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군 소탕 작전은 완료되고 마침내 국군은 평양 시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민식 대위도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을 찾아갑니다. (1950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평양으로 가는 수송기를 탔다. 평양 탈환이라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숙천 평야 불황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환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국군은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서부에서 동부 전선에 걸치는 전 전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 제4야전군은 서부전선인 회천 지역에서 대공세를 실시했고 제3야전군은 동부전선에서 사상 유례없는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공격해왔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선 그 어떤 전술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부대는 장진호를 지키던 우리 제1해병사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멸만은 면할 수 있었지만 100km 후퇴길에 이들은 동상으로 죽거나 팔다리가 잘라진 동료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1950년 10월 17일 처음으로 5,090명의 제1여단이 부산항에 첫발을 디딘 터키군은 통역조차 없이 곧바로 압록강 전선에 투입되어 10만 대군의 중공군을 맞아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는 백병전으로 끝난다는 그들의 전통이 입증하듯 터키군 지휘관은 철모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내려놓으며 그 철모 뒤쪽으로는 결코 후퇴를 모르는 백병전을 전개했습니다. 터키군은 1950년에 약 5,000명에 달하는 여단 병력을 파견합니다. 이들은 1950년 11월 중공군의 11월 공세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또 이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군단 주력 병력을 엄호하면서 이사단과 함께 소위 태형의 계곡으로 불리는 군의리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서 철수를 했는데요. 이 철수 과정 중에 병력의 15%, 또 장비의 70%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국가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냈던 형제의 나라 터키. 터키 속담에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군의 슬프지만 명예로운 기록들은 대륙 반대편에
또 다른 조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 앙카라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한국 참전 터키 기념탑. 그들의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었지만 6.25 전쟁의 기억과 기록은 이곳 터키에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터키군은 6.25 전쟁 당시 연인원 14,936명이 참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전쟁 중에 무려 3,389명의 사상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에 투입됐던 유엔군입니다. 80노령의 6.25 전쟁 참전 용사 아즈즈 아케는 그날의 참혹한 백병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8 Mayıs günü bir tepezören cenahate mağlubelerdi. Çok kanlı mağlubeler oldu. 26 saat süngü süngü kıtla mağlubi yaptık. 147 şehit verdik. Ama bizim karşımıza bulunan komün içinlere de 3500 hayat verdik o akşam. Tepeden çekilmedik. Kore halkı bizim kan kardeşlerimizdir. Çünkü o topraklara bize kan döktük. Onlar için kan döktük. Kanın şehitliğin ne olduğunu biliyoruz. Kore halkı da bunu zaten gayet iyi biliyor. Bizim ona yaptıklarımızı biliyor. İşte ben zaman zaman Kore'ye gezdiğim zaman Kore gençlerden onun karşılığını buluyorum. 참전 용사의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박물관. 노병의 백병전에 대한 기억은 이젠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날의 기록은 아직도 생생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Kore Savaşı'na alınmış çeşitli resimler. Burada öbür tarafı Kıbrıs Savaşı artık. 여기에는 6.25 전쟁 터키 참전 용사들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록들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터키와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로 끈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25 전쟁에 터키군으로 참전해 전사한 남편을 진원하는 후리의 알렘다의 애절한 진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형제의 나라인 한국인들도 받아주시기를. (1950년) 겨울을 전후한 중공군 개입은 우리 민족을 북에서 남으로 대이동시켜 수많은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추운 겨울이면 늘 떠올리는 일사후퇴입니다. 수복한 평양과 서울을 버리고 또다시 후퇴해야 되는 상황은 이민식 대위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1951년 1월 2일) 화요일, 서울을 탈환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남아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부산으로 피난시켜야 할 텐데. 하지만 모두들 서울역으로 모여들 것 같아 정말 걱정이다. 중공군이 11월 말인가 이건 그해 이제 총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그걸 이제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일사후퇴에 우리 가족이 이제 평안북도 정주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못 모시고 내려온 건 이제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이제 남겨놓고 온 게 아버님이 가장 서러워하는 중에 하나더군요. 북한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할 것이라는 소문에 서울 시민들은 또다시 남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7살 때 남포에서 피난선을 타고 부산으로 오십니다. 이제 100가지 좁은 이 판자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그 배에 가득 타는데 아이를 걸려서 하나는 없고 하나 걸려서 이렇게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꼬마애가 물에 빠졌대요. 그래 평시 상황 같으면은 젊은들이 뛰어들어서 구해주겠죠. 근데 이 엄마는 울기 시작하는데 도와달라고 고함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더랍니다. 대신 빨리 안 간다고 고함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엄마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물속에 뛰어들어 죽더래요. 네. 그런 게 전쟁이거든요. 일사 후퇴 당시에는 혹독한 추위로 한강이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쉽게 강을 건널 수는 있었지만 견디기 힘든 추위가 피난민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또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준비한 주먹밥과 도시락은 이미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와 아이들을 실은 열차 지붕에서 피난민들은 또 한 번 엄동설한의 추위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1951년 1월) 열차 지붕 위에서 뼈를 깎는 추위와 매서우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피난민들. 그 피난민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읽을 수 있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은 전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한없는 절망을 줄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뜨거운 동포애와 가족애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또 다른 시각으로 대변하는 사진을 한 장 더 든다면 그것은 바로 이 대동강 철교 사진입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바로 이 사진. 살기 위해 끊어진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이 사진은 AP통신의 종군 기자인 막스 데스포가 촬영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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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x Desfour. Nice welcome. to meet you. Welcome here. 올해 97세인 그는 이민식 사진 대장과 같이 6.25 전쟁을 사진으로 기록한 종군 기자였습니다. Look just like you. Look like you. Yes, same style. 당시 AP통신 기자였던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AP통신사가 원하던 일본 취재를 마다하고 한국 종군 기자를 자원했을 만큼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그가 취재하고 싶었던 것은 극단적인 인간 삶이 그대로 표현되는 전쟁터였습니다. Wait a minute. Where they came off the bridge and climbed on. 그는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부서진 철교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촬영할 생각을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혹독한 겨울에 찍은 이 사진은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Dig, and he dug up all around
And what they soon they found about 100. 이 사진은 그가 대동강 철교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공군에 쫓기던 1950년 겨울 폭설이 내리는 날 두 손이 묶인 채 죽은 한 미군 포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뜨거운 마지막 호흡이 작은 눈구멍을 만들었고 혹시 모를 구원의 손길을 위해 발버둥 치던 손만 눈 위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한 막스 데스포의 위대한 기록물입니다. 막스 데스포는 대동강 철교 사진을 찍던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It showed their determination. It showed their mind, their willingness to leave everything behind, to accept the danger, and all seeking for freedom, the determination. It left a very strong impression with me. I must say I was honored that following year that photo was selected as the Pulitzer Prize winning photo for news photos for 1951. I was really honored on that. 이민식 대위는 1952년 더 많은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위로 예편해 대한사진통신사를 설립하고 육군 대회 화보집을 촬영,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지루한 남북의 공방전을 AP통신을 통해 끊임없이 세계인의 신문에 전달했습니다. (1951년) 일사 후퇴 후 무려 2년 가까이 남과 북은 한 채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칩니다. 이 기간 중 가장 참혹했던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느낌은 참 뭐 한마디 말로 치열했고 또 서청전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서청이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포로 피하간에 비행기 폭격. 심지어는 포도 어떤 포가 있었냐면 그 철원들판에 바주카포라고 그래가지고 한 표에 하나씩 떨어져요. 기관총처럼 쏘고. 참 처참했죠. 처참했어. 백마고지 전투는 10일 동안 중공군과 국군이 24번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중공군 만여 명과 국군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비로소 국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대 그 바로 좌변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고지인데 그 고지에서 그야말로 그 도로라든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요 길목을 통제할 수 있는 고지였기 때문에 양측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그런 그 중요한 지형이었습니다. 격심한 폭격으로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 없다여 이름 지어진 백마고지는 60년의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6.25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죽기 전에 누구나 꼭 한번 들려 잊혀져가는 그들의 6.25 전쟁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저 학도배가 대구에서 M1 실탄 장치 딱 일주일 비워가지고 1차선 15년대로 편입해가지고 이게 뭐하죠? 총화장 거 이렇게 간통해가지고 요리 나가서 요리 1mm만 들어가서 나도 전사했을 건데 지금 살아가지고 나이 내가 81살이에요 지금.
그런데 팔사든이 이제 횡성 전투에서 이제 포위당했어요, 전부. 사중 포위를. 거기를 이제 우리가 탈환해주러 갔다가 가지고서 포로 당하면서 부상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절자를 7명을 우리가 죽이고 살아나온 거예요. 탈출을 하신 거예요? 네. 1990년 5월 치열했던 그 백마고지 언덕에 참전 용사들을 진원하기 위해 육군 제5사단과 이곳 주민들이 전적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병사들의 유품들에서 그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간에 일어난 전쟁은 3년 1개월 2일 17시간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휴전협정 후 다시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그로부터 무려 57년간 우리 민족을 둘러 갈라놓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모든 전투는 끝났다. 3년간 아주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다. 휴전 후 이민식 대위는 전후 복구 작업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AB통신을 통해 세계에 알리며 왕성히 활동하다 1998년 서울에서 향년 78세로 타계했습니다. 이민식 대위의 6.25 전쟁의 종군 일기는 휴전협정 조인과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6.25 전쟁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6.25 전쟁은 중단되었을 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단된 6.25 전쟁의 기록은 또 다른 미래에 또 다른 이민식 대위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미래의 어느 날, 저 철책선이 무너지는 그날을 기록하는 첫 문장은 1950년 6.25 전쟁을 기록했던 첫 문장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이다.